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리와 사상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프린트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언제나 그렇듯이 나눠드린 프린트와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가지 교재는 다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다 보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함께 풀 수는 없어서 그래도 좀 중요하고 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제만 몇 문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가사상 중에서도 노자랑 관련된 문제들, 그 중에서도 22, 23, 25, 26, 31, 32, 34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프린트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게시물에 같이 PDF 파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국 고대 사상가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제시문.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윗자리에 있는 이들이 세금을 많이 취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윗자리에 있는 이들이 작위함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통치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작위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작위한다는 거는 뭐예요? 만들자게 할 위자죠. 그래서 뭔가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더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통치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이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조차도 어떻게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 자, 2글자로 뭐였죠? 무위. 그죠? 억지로 하지 않는 무위를 강조했던 사상가가 누굴까요? 무위 뒤에 늘 따라오는 말이 자연이었었죠. 그래서 무위자연을 강조하고 통치에서도 무위의 다스림을 하라라고 해서 무위지치, 지는 무엇 무엇의 라는 뜻이니까 무위의치를 강조했던 노자에 대한 제시문입니다. 자, 중략주의 읽어봅시다. 성인은 그러고 보니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성인이었습니다. 자, 불욕을 원한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이거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그쵸? 욕구, 불욕이라고 했으면 욕구하는 것을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뭔가를 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불욕을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노자가 강조한 무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줄 불학을 배운다라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똑똑해지는 걸 반대한다. 오히려 똑똑하지 않은 게 좋은 거다. 2글자로 무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노자가 무지와 무욕을 강조했었지라는 걸 기억하면 확실히 노자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줄에 자연을 의지하라. 역시 무위 자연입니다. 자, 1번부터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백성의 욕망을 충족시켜라 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욕망하지 않는 거 무욕이 좋다 라고 했으니까 욕망은 충족이 아니라 욕망을 버리도록 이 맞겠죠. 자, 문명을 발달시켜라 했는데 우리 노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사회 소국과민에서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 오히려 어려운 기계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가 좋은 거였어요. 자, 2번 무지와 무욕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 그쵸? 정답은 2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틀린 것도 보고 갑시다. 3번 천리를 기준으로 삼아 라고 했는데 노자는 천리를 강조하는 건 사실 우리가 배웠던 사상가 중에 유불도 중에 어디 유교, 그 다음에 유교를 계승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노자는 자연스러운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뭔가 하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걸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자, 뒤에도 보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라고 했는데 옳고 옳다는 건 뭐예요? 시, 그름, 비. 자, 시비를 분별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한가요? 아니요. 시비 분별을 반대했다라는 것이 노자와 장자의 공통점이었었죠. 자, 왜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지한 게 좋다 그랬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분별이 틀렸네요. 천리도 틀렸네요. 자, 4번 서로 이익을 나누고 평등한 사랑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위에 아까 어떤 욕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무지와 무욕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조차 옳지 않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제시문은, 이 선지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자. 처음에 우리 공자 공부할 때 공자가 차별적 사랑, 분별적 사랑을 강조했다면 거기에 반대해서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자 겸애를 주장했었던 목자의 주장입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어쨌든 틀린 말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 5번 예법을 통해 라고 했는데 예, 인, 의 이런 게 뭐였어?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노자는 도가 사라지니까 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덕도 없으니까 인이 나오고 인이 없으니까 의가 나오고 의가 없으니까 예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 의, 예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었죠. 이거는 사실 도에 따르면 되는데 도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대체제로 나온 것이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의 예지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혼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자는 예, 인, 의를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3번 대화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자, 스승님께서는 물이 도에 가깝다. 약간 도를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최고의 도는 뭐다? 물처럼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네 글자로 뭐라 그랬었죠? 최고의 선은 마치 약, 뭐 같다? 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약은 뭐뭐 like, 마치 뭐뭐 같은 이런 의미였었죠. 자,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자, 그래서 우리 상선약수를 배울 때 물의 특징 1번 만물을 이롭게 한다. 2번 다투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다투지 않는다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랬었죠? 부쟁이라고 배웠었죠. 자, 낮은 곳에 머문다 라고 했는데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 겸허 또는 교과서에 나온 표현으로는 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자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부쟁과 겸허의 덕을 갖는다 라고 필기했었었죠. 이 사람은 노자가 되겠네요. 자, 노자의 설명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타고난 자연의 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연을 따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디가 틀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자는 예를 좋게 보지 않는다. 인의예지 같은 것들, 특히 유교에서 강조하는 도덕규범들은 다 무엇의 원인이 된다? 이건 인위적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착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혼란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었죠. 자, 2번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맞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도의 관점에서 보자. 특히 노자를 계승한 장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뒤에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아까 뭐라 그랬죠? 시비를 분별하려는 태도가 틀려먹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지.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잘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도가에서는 분별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3번 나와 남의 상호 연계성을 자각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해탈. 아, 이거 뭡니까? 나와 남이 연결되어 일어난다. 우리는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탈한다. 무슨 교죠? 불교의 주장입니다. 자, 4번 만물의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아까 도도 그죠? 도는 마치 물과 같이 만물을 이롭게 한다. 오케이. 어디가 틀렸죠? 그죠? 인의의 덕. 아까 얘기했지만 인의 예 이런 것들은 유교에서 강조하지만 도가에서는 싫어한다. 자, 5번 인위적으로 이를 도모하지 않고 그죠? 그럼 인위의 반대가 뭐겠어요? 무위가 되겠네요. 무위를 좋아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좋아하나요? 아까 겸허와 부쟁의 덕. 소박하게, 그죠?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싫어하고 소박한 모습을 지향한다 라고 도가에서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 한번 봅시다. 자, 가. 지혜를 끊고 지식을 버리고, 딱 봐도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야. 그죠? 그럼 반대로 뭐죠? 무지가 좋다. 지금 벌써 노자의 냄새가 나죠. 자, 그렇게 한다면 백성의 이익이 오히려 증가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가르치고 하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백성을 위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을 끊고
의를 버리고 그러네. 인의 예지 같은 도덕 규범을 오히려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주장이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네요. 가로 열쇠, 세로 열쇠. 자, 가로 열쇠 A. 자, 불교 용어로 걸림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효대사가 특히 불교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행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선생님이 전에 수업할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걸림이라고 하면은 길 가다가 뭔가 돌멩이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 그럼 넘어지죠. 이거 뭐예요? 길에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장애물 할 때 애자. 근데 이게 있다 없다? 없다 해서 무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애에 수행을 했다라고 해서 무애행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이상하죠? 근데 정말 원효대사는 어떤 스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과 뭐 가까이 하기 어렵고 굉장히 고상하게 행동해야 되고 술도 여자도 노래도 멀리해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대중과 똑같이 거리낌 없이 내가 스님이야. 근데 뭐 술 먹고 뭔가 여성을 가까이 하고 노래하는 게 뭐가 걸림이 돼? 아니야. 부처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거리낌 없어 라고 하는 무애행을 강조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에 들어갈 말 무애. 자, B 봅시다. 칸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칸트는 안 배웠죠? 자, 그래도 우리 알 수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된다. 영어로 하면 뭡니까? ought to가 되겠죠. 너 무조건 이거 해야만 해. 자, 마땅히 한다. 할 위자를 써서 당위? 당위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게 뭐 철학 용어라서가 아니라 당위적으로 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쓰고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무위. 야, 근데 선생님 진짜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당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 낼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국어를 엄청 잘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9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무위에 대한 설명. 1번. 인간의 성정을, 본성과 감정을, 이런 말이 되겠네요. 변화시키는? 이라고 했는데, 자, 노자는 억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나요? 아니죠. 그건 인위적인 것들을 반대했죠. 그래서 변화시키는 게 틀렸다. 있는 모습 그대로 무위,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자. 자, 2번. 신상필벌, 어서 들어봤는데, 우리 옛날에 법가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어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자 하는 법가가 신상필벌 강조했었죠. 무위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3번. 인간의 힘이 인위적으로 더해지지 않은, 그죠? 인위의 반대말이 무위가 맞죠. 최상의 덕, 무위 자연한 모습이 최고로 좋은 모습이다 라고 지금 도가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세속의 얼매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인의. 계속 강조하는데 인의는 유교는 좋아하지만 도가에서는 싫어한다. 자, 5번.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길러진 도덕적 기계. 이런 크고 멋진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맹자의 호연지기라고 지난 시험범위였었던 것 같네요. 자, 넘어갑시다. 26번.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 자, 갑도 알고 을도 알아야 돼요. 갑부터 한번 봅시다. 하늘과 땅이 합하여 만물이 생겨나고 본성과 자기가 합하여 천하가 다스려진다. 아니 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하늘은 만물을 생성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땅은 사람들을 살게 하지만 다스리지 못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면 알 수 있는 말만 봅시다. 성인은 성정을 바로잡아. 성인은 일단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인이란 말은 유교, 불교, 도교, 심지어 불교에서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유불도에서 모두 성인이란 말은 쓸 수 있어요. 근데 훌륭한 사람 어떻게 한다? 성정을 바로잡는다. 다시 말해 성정은 사람들의 본성과 감정이죠. 그거를 바로 잡아야지만 분별이 되고 세상이 다스려진다라는 거는 성정이 원래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악설에 기반하고 있고 이것에 도덕 교화가 필요하고 교화해서 인위적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 누구? 순자의 입장이었네요. 자,
하늘과 땅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도 나오네요. 성인은. 그럼 훌륭한 사람 어떻게 하냐? 자기를 뒤에 세우고 자기를 버리고. 이거 어떤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쵸? 겸허한 모습이에요. 자, 성인은 오히려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오히려 겸허했더니 자기를 보존하게 된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 이것만 알아도 되겠네요. 그쵸? 읽을 수 있나요? 네, 위. 그쵸? 성인은 겸손한 모습과 무위의 자세를 지닌다라고 하면 노자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번. 자, 순자가 볼 때 하늘은 인간에게 도덕적 성정을 부여하는 실체다라고 했는데 아까 도덕적 성정을 갖고 태어났나요? 그랬으면 교화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늘이 하는 게 아니라 순자에서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순자는 상당한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자, 도덕 교화는 누가 하는 것이다. 순자 배울 때도 보면 왕 앞선 훌륭한 왕들이 예를 제정하셨고 성인 훌륭한 인간들이 예를 제정하셨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도덕적 성정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늘이 날 때부터 인간에게 준 적이 없다. 선생님 그 지나간 거 꼭 이렇게 깊이 알아야 되나요? 그냥 궁금할까 봐 알려준 거예요. 자, 이번 시험 범위인 일단 노자부터 잘 알면 좋겠죠. 자, 2번 갑은 효제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로 본다. 효제는 좋은 거잖아요. 그쵸? 착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도 나중에 가르쳐줘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잘 봤으면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 4, 5가 왜 틀렸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3번 노자는 사물에 대한 지식의 축적만으로 도를 체득할 수 아니, 지식의 축적 자체를 긍정하나요? 아니요. 그렇죠. 오히려 무지의 자세를 지녀야지만 도를 따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인위적인 예의 실현을 인의 예지 다 싫어한다니까요. 그쵸? 자, 부쟁의 덕은 아까 상선약수에서 물이 가진 특징 중에 겸허와 부쟁의 덕이니까 뒤에 말은 맞지만 예의 실현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자, 5번 순자와 노자는 인간 본성은 서로 다르지만 수양을 통해 같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바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되지만 노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인간의 본성이 서로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고 노자는 우리 도가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꼭 알아둡시다. 자연의 소박한 덕을 타고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원래 어떠했던 것이 수양하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히려 보존하는 게 수양이다 라고 노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31번 고대 중국 사상가. 통치자가 작위하지 않으면 아까 작위 첫 번째 문제에서 억지로 하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위랑 비슷한 말이었었죠. 자, 그래서 인위를 안 하면 이게 뭐예요? 괄호 안에 무위, 다시 말해 무위로서 통치자가 다스리면이 되겠네요. 저절로 좋아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위의 통치를 강조한 노자. 자, 통치자는 백성이 적은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분배가 고르지 못하면 걱정해야 되고 가만 보니까 통치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위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분배가 고르게 돌아가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히 도가는 아니죠. 그죠? 재정이 굽익한 것보다는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걱정해야 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사실 대동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지 않았지만 사실 딱 봐도 통치자가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해야 된다. 백성을 위해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덕으로서 다스린다. 덕치 또는 맹자가 얘기했던 민본주의 사상 이런 얘기랑 왕도 정치 이런 거랑 닮아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공자의 대동사회의 조건, 덕으로서 다스려지는 덕치가 가능한 덕치가 실현된 대동사회의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배운 법에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유교다 이 정도만 알고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자와 공자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을 할 말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갑을 노긍정, 공부정, 공자 또는 유교라고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1번, 군주의 자격을 도덕적 양심에서 찾고자 하는가? 도덕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 군주가 돼야 된다라고 누가? 유교에서는 얘기하겠죠. 자, 근데 노자는 도덕인의 예지를 꼭 갖춰야 된다? 아니에요. 그쵸? 자, 2번, 법률과 세력으로 다스린 정치체제는 법가가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아무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3번, 백성을 무지 상태에 있게 하는, 그렇죠. 노자가 그러자고 했죠. 공자는요? 아니에요. 백성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의 예지를 가르쳐야겠죠. 자, 그래서 공자는 X. 자, 4번, 천명을 받은 성인만이 통치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성인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상가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성인은 하늘이 주신 어떤 이치를 부여받았는가? 라고 하면 유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도가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궁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자와 도가의 공통점, 하늘을 어떻게 본다? 하늘은 우리가 유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도덕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들을 착하게 이끄시고 인간들에게 어떤 천리를 부여하시고 또는 인간들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어떤 인격적인 주체가 아니라 그냥 더 스카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냥 자연의 일부, 우리 오늘날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대기권, 성층권, 열권 뭐 이렇게 있는 그냥 자연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에서는 천명이라는 말, 천리라는 말은 잘 등장하지 않겠죠. 자, 5번 인위를 통해 예치의 실현이라고 했는데 인위적으로 예를 가르치는 게 좋다고 본 사람은 누구? 순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없네요. 자, 정답은 3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봅시다. 갑을은 중국 고대 사상가다. 갑이 을에게 비판. 우리 갑이 을에게 또는 갑에게 을이 이런 거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갑.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높이지 않아야 역시 높지 않아야 라고 했으니까 두 글자 무지. 욕망을 일으킬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아야 욕망을 없애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뭡니까? 무욕. 그래서 무지와 무욕 강조하는 노자. 자, 을. 군주가 힘으로 지배하면 어쩔 수 없이 복종할 뿐이다. 그럼 힘이 아니라 힘으로 다스리는 거 뭐라 그랬어요? 패도. 그쵸? 패도 정치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인의로 다스려야 된다. 우리 인과 예 강조하면 특히 공자였고 인과 의 강조하면 특히 누구였어요? 그렇죠? 맹자죠. 그래서 맹자의 패도에 반대되는 좋은 정치 뭐였었더라? 왕도 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와 맹이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노자가 맹자에게 반론을 제시해보자. 1번 백성이 왕이나 국가보다 더 중요함을 부정하나요? 아니에요. 맹자는 민본주의 정치 사상 백성이 왕이나 국가보다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정이 틀렸네요. 인정. 2번 도덕을 바탕으로 한 통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죠. 그죠? 맹자를 포함한 유교 사상가들은 다 도덕으로 다스리자. 자, 3번 법과 제도가 사회 안정의 기본 조건임을 부정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교에서 법과 제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을 거예요. 법에 의해서만 어떤 다스리는 법가처럼 법을 중시하는 건 아니지만 법과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노자가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노자는 법과 제도가 사회 안정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죠? 노자는 이게 이러한 인위적인 것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비판하는 쪽에 입장이 잘못됐네요. 앞에 말이 잘못됐다. 자, 4번. 인위적 다스림이 없는 정치가 이상적. 이거 노자 입장 맞나요? 네, 노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경시하고 있나요? 경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맹자도 인의의 덕으로 모범을 보이고 으쌰으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노자가 볼 때는 아우 인위적이야. 너는 왜 인위적인 걸 안 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규범을 통해 백성의 본성을 교화해야 함 자체가 노자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죠. 그죠? 교화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4번 무려 수능 문제네요. 봅시다. 갑 대장부는 얘를 아니 잠깐만요. 문제 풀기 전에 보니까 갑에도 대장부는이 있고 을에도 대장부는이 있네요. 우리 대장부 사실 맹자 할 때 배웠는데 꼭 맹자가 아니더라도 대장부라는 말은 쓸 수 있나 봐요.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봅시다. 자, 갑 대장부는 얘를 충성과 신의가 열버진 것이며 혼란의 시작이라고 여긴다? 아니 벌써 나왔네요. 그쵸? 오히려 얘를 강조하면 혼란이 생긴다. 사회 혼란이 원인이 인의 예지와 같은 도덕이다. 딱 봐도 이것은 누구시다? 노자. 그쵸? 자, 뒤에 우리가 배웠던 말이에요. 이거 교과서에 그대로 있죠. 도를 잃으면 덕이 나타나고 덕이 없으면 인이 나타나고 인이 없으니까 의가 나타나고 의가 없으니까 예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인의예지는 도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대체제다. 그런데 오히려 인의예가 나타날수록 혼란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자. 자, 대장부는 넓은 집에 거처하며 뭔 소리죠? 자, 천하의 가장 바른 자리에 서서 큰 도를 행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 풀다가 모르겠다 싶으면 꺽쇠 안에 있는 한자를 읽을 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뭐예요? 인. 어서 많이 봤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의 이렇게 돼 있네요. 인의예를 대장부가 추구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최소한 누구다? 유교 사상가구나. 그런데 대장부 좋아하니까 아마도 누구겠구나? 아마도 맹자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둘 다 긍정해야 돼요. 그럼 노자와 유교 아마 맹자가 둘 다 긍정할 말은 1번 성왕의 교화를 거쳐서 인간 본성을 변화? 아니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면 본성이 원래 어떻다? 성악설이겠죠? 본성이 원래 나빴으니까 고쳐야 돼. 이 사람은 순자겠네요. 그쵸? 둘 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노자도 맹자도. 자, 2번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인 마음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아마도 단인 것 같죠? 사단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맹자는 얘기했겠지만 노자는 도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도덕규범을 혼란의 원인으로 봤다. 자, 3번 군주가 만드신 외면적인 사회 규범, 이거 예법이라고 써 있네요. 그쵸? 외면적인 사회 규범, 특히 이해를 따라야 되는가? 라고 했는데 노자는 일단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유교의 맹자는요? 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틀리다고 하기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맹자도 그렇지 뭐 예법 따라야지. 예법을 반대하겠어요? 인의예지 다 좋아하는데 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자, 4번. 정치적으로는 왕도를 추구하고 패도를 부정하는 건 맹자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었죠. 왕도 정치를 추구해야 된다. 자, 그런데 노자는 왕도 정치도 오히려 좋지 않게 뭐가 어떻게 무위예치 억지로 하지 않는 다스림이 최고라고 봤었죠. 그러면 정답 후보는 5번밖에 없네요. 자, 이상적인 인간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한가? 솔직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 중에 수양에서 훌륭한 사람 되자에 반대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쵸? 그러면 동그라미. 어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노자는 억지로 하지 말라면서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수양하라는 건 이거 역설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노자도 뭐라고 하고 있죠? 물과 같이 되기 위해서 상선약수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추기 위해서 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들어봤어요? 한강에서
한강 그 공원에서 몇 년째 열리고 있는 그,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가수 크러쉬가 1등 했던 작곡가인가요? 그죠? 작곡가 크러쉬가 1등 했던 대회. 아무것도 안 하는 대회. 멍 때리기 대회. 그쵸? 자, 멍 때리기 대회에서도 멍 때리는 걸로 1등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마음을 비우고, 무념무상으로 마음의 모든 욕구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쵸?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 노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 맹자 같은 경우에는 대장부, 대인, 이런 각자 생각하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하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했는데도 벌써 30분이네요. 자, 2교시에서는 장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